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그 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600원대를 훌쩍 넘어버렸죠.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이유는 물론 리플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율적인 반등으로 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 힘먼 문서 있죠. 그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에 향방을 가르게 될 가장 중요한 건이 바로 힘먼 문서죠. 그런데 그 담당 토레스 판사가 바로 그 힘먼 문서에서 1차적으로 리플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니까 뭐 소송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전에 판사가 1차적으로 리플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는 그 힘먼 문서를 그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SEC한테 명령을 했죠. 리플에게 그 문서를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전달을 했었어요. 자, 전달을 했는데 엊그제 SEC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죠. 그 힘먼 문서를 다른 대중들은 볼 수 없도록 봉인을 해달라 하고 이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왜냐? 그 내용은 리플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법적인 문서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리플에게도 유리한 정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대중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판사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리플의 가격이 500원대, 그러니까 570원 정도 했었나요? 그때 거기서 이제 급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0원대를 넘겼죠. 630원도 가고 뭐 지금 그런데 지금 한 620원 정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좀 더 팍팍 올라서 좀 가면 더 좋을 텐데 아직 그렇게 가지는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답보 상태죠. 자, 그래서 리플은 조만간 얼마나 오를 것인지, 특히 이번 달에는 얼마만큼이나 오를 것인지,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리플의 가격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리플이 이번 달 말까지는 얼마나 갈 것인지, 또 그리고 그 후에도 리플의 가격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에 리플에게 생긴 여러가지 중요한 일련의 사건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나서 리플의 이번 달 가격 전망과 그 이후의 가격 전망,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자, 미 SEC,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 질의 답변 거부. 코인베이스는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코인베이스가,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SEC한테 대체 암호화폐에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니까 SEC가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이것은 이제 법원에다 요청을 한 거죠.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라고 명령을 해라, 이렇게 법원에다 요청을 했어요, 코인베이스가. 자, 그랬더니 SEC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계속해서 거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자, SEC는 이렇게 말했대요. 코인베이스는 정부기관에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정부기관이면 SEC인데 코인베이스가 정부기관 SEC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참으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주객이 전도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코인베이스도 미국의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이죠. 주권자 시민이요. 그리고 SEC는 정부기관이고 시민의 공복이죠. 시민이 공복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뭔 권리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런 적반하장의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법원의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 SEC 위원회가 코인베이스 너희들이 요구한 일정 10일 이내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SEC는 말이죠, 이 문제를 갖다가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이렇게 이제 강압 일변도, 그리고 막장 드라마 일변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궁금하다고 자 요청을 하면 그 답변해주면 되는데 답변은 절대 안 해주고 지금 계속 규제 일변도로 뭐 강압적으로 뭐는 안 된다, 니들이 잘못했다라고만 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코인베이스는 엄청 답답한 노릇이죠.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며 암호화폐 회사들이며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지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규제 긴장감이 커지는 미국 시장, 리플과 코인베이스 해외 이전 현실화될까? 자, 다음을 보죠.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해외 시장으로 거점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계속된다면 해외 이전 옵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딴 나라로 가버리겠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리플을 보면, 리플은 이달 9일 두바이에서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 CEO는 미국은 완전히 막혀있다 뭐 이렇게 지적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암호화폐 업계가 과연 미국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자, 여기 나오네요. 한편 업계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을 떠나 해외로 본사로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뭐 사우샘프턴 대학교 금융학 부교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은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거 근거 있는 얘기예요. 가장 큰 시장인데 어떻게 거기를 쉽게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보유한 미국인은 5천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5천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죠. 5천만 명이면 6분의 1 그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또 그랬대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상위 시장인 미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들이 쭉 나와요. 또 뭐 조지 웨스턴이라는 사람은 그 이유를 새로운 지역에 가서 현지 인재로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이미 규모가 큰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랬죠. 사실 그래요. 외국으로 나가서 현지 인력을 써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게 말도 안 통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겠지만 SEC가 지금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존폐가 달린 기업들은 결국 다른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들도 이제 구석으로 내몰리면 뭐 고양이를 물어버린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세계의 많은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SEC의 게리 겐슬러를 막 욕하고 있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SEC의 그 게리 겐슬러 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바이든 정부의 뜻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게리 겐슬러는 이 SEC 위원장이죠. SEC 위원장은 지금 선출직이 아니에요. 임명직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바이든 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하자마자 이제 바로 리플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그때는 게리 겐슬러가 아직 임명되기도 전이에요. 근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당선자인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게리 겐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의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에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는 지금 바이든이 임명한 거예요. 자, 그런 게리 겐슬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죠. 대통령의 뜻대로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계를 완전히 뭐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게리 겐슬러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나이 80이 넘은 인생 백전도장이죠. 인생은 물론이고 또 정치 백전도장이죠. 자, 그런 인생 백전도장, 정치 백전도장이 결코 바보 같은지 또는 손해볼 짓 이런 거 하지 않겠죠. 특히나 앞으로의 전 세계의 대세가 이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럼 백전노장 바이든 대통령이 그저 암호화폐를 무작정 규제를 해서 그 암호화폐 회사들이 미국을 다 떠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결국 미국이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재선을 위한 구상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인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깊게 생각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 문제에 있어서 그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 구상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전에 리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미국인의 민심을 사로잡고 그로 인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전 세계의 새로운 물결이 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산업에 결국은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써 세계의 발전, 인류의 발전에도 한 획을 긋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강의를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바이든 정부에게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리플을 가지고 있는 리플 보유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플은 1차적으로 이 힘문문서 그 소송 판결 판사가 이제 리플에게 이런 유리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긴 했는데 자, 그래서 리플은 조만간 얼마나 오를 것인지 특히 이번 달에는 얼마만큼이나 오를 것인지 자, 그것이 궁금하죠.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플은 최근 저 힘문문서와 관련해서 판사가 리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유리한 정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점들 뭐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도 그런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 말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는 그 리플이 어떤 가격이 될 것이냐 뭐 하는 것이 오늘 논점이죠. 자, 그 단기적인 것을 뭐 맞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잘 나갈 종목이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부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과연 리플이 얼마만큼의 가격이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댓글 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5월 31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 말고 한국 시간으로 5월 31일 밤 12시, 정확하게 12시요. 그때 리플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재미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에서 승리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투자에서 승리하려면 그 종목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종목이 상승과 하락에 큰 부침을 겪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자
투자 소수의 법칙, 그리고 수학의 법칙, 그러니까 걷어들임의 법칙이죠.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베이비도지코인, 기타 많은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